안녕하세요. 욜로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송승원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객체 탐지 분야에서 이전 모델들을 보면 DPM은 분류기가 전체 이미지에 균등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옮기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RCNN은 이제 영역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미지에 있는 잠재적인 바운딩 박스를 생성한 후에 그걸 토대로 분류기를 실행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는 이제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각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느리고 최적화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욜로는 이미지를 한 번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객체가 존재하는지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델이 구성되어 있고요. 단일 합성국 신경망이 여러 개의 이제 바운딩 박스와 각 그 바운딩 박스의 클래스 확률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는 이전 객체 탐지 모델들의 단점들을 개선했다고 앞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가장 먼저 매우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욜로와 여기서는 패스트 욜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패스트 욜로의 경우에는 초당 150 프레임 이상으로 실행이 가능해서 여기 옆에 보이는 짧은 영상과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가 가능하고 정확도 역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측을 할 때 이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이제 기존 DPM의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나 RCNN의 영역 제한과 달리 이 학습과 테스트 과정 동안 전체 데이터의 이미지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랑 클래스 모양에 대한 정보를 암묵적으로 인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객체가 일반화를 잘한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이제 학습을 할 때 자연의 데이터를 넣어준 후에 테스트를 이제 예술 작품에 있는 데이터를 테스트로 입력을 했을 때 다른 모델에 비해서 성능 하락이 거의 없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또한 예상치 못한 입력에도 오류 발생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부제로 나왔던 내용 중에 유니파이드 디텍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유니파이드란 이제 여러 과정들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아까 말했던 투 스테이지 디텍션과 다르게 얘는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면은 어떠한 이미지를 줬을 때 그 이전에 있던 모델들은 바운딩 박스를 먼저 계산한 후에 그 바운딩 박스마다를 이제 분류기를 통해서 각각이 무슨 클래스인지 예측을 했다면 이거는 그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끔 해서 제목 역시 You Only Look Once인 게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결과까지 낼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 예시를 보면은 이미지를 이제 S by S 그리드로 나눠준 뒤에 각 셀마다 이제 비계의 경계 바운딩 박스를 계산해주고 그 박스들의 신뢰도 그리고 C계의 클래스 확률을 예측하며 해당 결과를 이제 다음과 같은 사이즈의 텐서로 인코딩한다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해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그 개랑 고양이가 있는데 이걸 이제 4x4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서 하나의 그리드 셀마다 B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데 여기서 이제 B를 2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그리드 셀에 이제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해왔습니다. 해서 각각의 바운딩 박스에는 그 중심 좌표 여기에 보이는 빨간 점의 좌표인 x, y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의 너비와 높이를 WH 그리고 신뢰도를 이제 P로 측정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해둡니다. 해서 그 그리드 셀마다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정한다 했는데 그 두 개의 바운딩 박스 각각의 값과 그 박스에 있는 클래스의 확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를 하나의 그리드 셀 아웃풋으로 내면서 이 그리드 셀이 지금은 4x4라 여기 각각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최종적으로 이 지금 길게 있는 이 아웃풋들이 각 셀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 텐서 사이즈가 4x4 곱하기 3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 네트워크는 구글넷에서 영감을 받은 구조로 24개의 컴브 레이어와 2개의 플링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글넷과 차이점이라면은 이제 원바이원 리덕션 레이어랑 3바이3 합성공 레이어를 사용한다는데 이는 연산량 감소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4개 합성국 레이어 중에 앞에 20개는 이제 1000개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넷을 사용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이때 사이즈는 224 by 224로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뒤에 4개의 컴브 레이어와 2개의 플링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448 by 448로 증가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입력 해상도를 증가시킨 이유로는 좀 더 작은 객체를 탐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진행했다 합니다. 해서 버전이 욜로는 위에 구조와 같이 되어 있고 이제 속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패스트 욜로의 경우에는 합성곡 층을 9개를 두었고 좀 더 적은 필터들을 사용해서 경량화를 진행했습니다. 해서 학습을 하는데 주어지는 이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이 다음 식은 욜로의 총 손실 함수로 위치를 예측하는 부분과 신뢰도를 예측하는 부분, 클래스를 예측하는 부분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위치를 예측하는 것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 바운딩 박스의 이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제 여기 있는 람다를 해당 논문에서 5로 두었는데요. 이거를 큰 가중치로 두어서 로스를 계산하고 이 너비와 높이 쪽에 보시면 루트를 사용했는데 이건 이제 스케일링을 위해서 루트를 씌워 주었다 합니다. 하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라인에서는 이제 신뢰도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위에 세 번째 줄은 1 부분의 오브젝트고 네 번째 줄에는 1하고 노 오브젝트여서 이제 만약 객체가 안에 존재한다면은 그 해당 그 C에다가 그 예측한 값의 제곱인 SSE를 그냥 더하는 방식이고 만약 그 부분에 객체가 없다면은 여기에 람다 노 오브젝트인데 여기서는 값을 0.0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해서 이걸 곱하면서 그 가중치를 좀 더 적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고 마지막 식은 이제 그 물체가 존재하는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클래스 확률 로스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로 합하여 손실함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은 파스칼에 있는 2007년, 2012년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고 학습 과정은 135의 폭에 64 배치 사이즈, 모멘트는 0.9 하고 학습률을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학습률을 좀 변화를 주면서 0.01에서 75회복, 0.01에서 30회복, 0.001에서 30회복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학습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아웃을 0.5로 해서 이 최종 결과의 값이 0.5 미치면은 그거는 결과에서 빠지도록 할 수 있게 했고 또한 이제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크기를 20% 정도는 무작위로 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색 부분에 있어서 노출 및 채도 조절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여기서 학습을 하고 동시에 이제 테스트로 결과가 나오면은 이 테스트에서도 평가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리드 셀 하나마다 여기서는 예시로 들었을 때 바운딩 박스를 2개를 설정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하나의 그리드 셀 내에 뭐 여러 그러니까 여러 셀에 이제 하나의 객체가 포함이 돼 있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박스 여러 개가 하나의 객체를 다 표현하기 때문에 이 겹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non maximal suppression을 사용해서 이제 이 박스를 객체마다 하나씩 배정될 수 있게 사용을 한다 하는데 밑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아래에 강아지가 3마리가 있는데 이 각각의 저희가 아까 계산했던 손실함수 값들로 각 바운딩 박스마다의 값이 이렇게 쫙 나오면은 이제 그 처음 객체의 바운딩 박스 값이 있고 그 다음 바운딩 박스 값이 있는데 그 두 박스의 IOU 값 그러니까 이 박스 2개가 겹치는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된다라면은 그 다음 박스는 이제 선택해서 제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왼쪽 예시를 보면은 바운딩 박스 12번과 13번은 둘 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지만 12와 13의 IOU가 높기 때문에 13번 박스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12번 박스를 선택하고 13은 이제 제거되고 그 다음 16번 박스를 가져왔을 때 이것이 이제 12번 박스와의 IOU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제거를 하지 않고 이 박스를 그대로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해서 이제 이를 통해서 MLP 값을 한 2, 3% 정도 증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각 그리드 셀이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객체 수를 제한하게 되고 이 하나의 그리드 셀에 만약에 여러 개의 객체가 들어있다면은 그 역시도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떼와 같이 그 그리드 셀 하나 안에 여러 개의 새들이 들어있다면은 이것을 전부 탐지하는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새롭거나 좀 특이한 비율의 객체를 좀 일반화하는데 어렵고 여러 다운 샘플링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특성이 좀 거칠어진다라고 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 손실 함수 계산에 있어서 작은 바운딩 박스랑 큰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로스를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 이 작은 박스에 대해서 에러가 좀 생기면은 이거는 IOU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다른 객체 탐지 모델들과 비교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PM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객체를 탐지하면서 각 과정이 이제 분리된 구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욜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신경망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박스 예측과 최종적인 추론까지 모든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DPM에 비해 시간이 빠르고 또한 RCN은 역시 이 선택적 탐색을 통해서 후보 영역을 만들고 CNN으로 특징 추출을 한 다음에 중복 제거와 성자 조정 등의 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거치는데 욜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과정을 하나로 진행을 하고 또한 각 그리드 셀마다의 박스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수의 박스만을 탐지를 해서 속도와 효율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치를 가져간다 합니다. 또한 이제 페스터 RNN도 기존 CNN 속도를 개선한 모델인데 이것도 이제 신경망을 사용해서 영역을 제한을 하지만 욜로의 실시간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는 속도를 보인다 합니다. 하고 그 외에도 멀티박스나 오버피트 같은 모델 역시 존재를 하지만 얘는 이제 그 해당 과정의 좀 일부 과정으로 완전한 탐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실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다른 실시간 시스템적인 시간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이제 30Hz와 100Hz에서 사용되는 DPM 모델이 있고 그 외의 모델들은 아래와 같이 이제 좀 속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 낮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욜로는 MAP 수치도 64.3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패스트 욜로 같은 경우에도 155의 속도를 가짐과 동시에 이 MAP 정확도 값은 상당히 기존 DPM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에러들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욜로는 이제 객체의 위치를 정하는 부분에서 많은 에러를 보이는 반면에 패스트 RNN은 이제 빈 배경을 물체로 판단하는 에러를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실험으로 두 모델을 결합을 진행을 해봤는데 두 모델의 에러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두 모델을 결합하였을 때 다른 모델과 결합하였을 때보다 더 높은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하고 다음으로 그 2012년 데이터에 넣었을 때 결과를 봤을 때 욜로가 이제 57.9로 이 위에는 사실 좀 더 많은 MAP 수치를 기록한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은 물체의 탐지에 낮은 수치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아래의 표는 이제 그 자연 이미지를 아까 말했던 자연 이미지를 학습을 시킨 후에 그 예술 작품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사람이
보았을 때 판단하는 거고 그 사람의 눈 다음으로 이제 욜로가 높은 프리시전과 리콜 수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 예술 작품이랑 자연 이미지는 픽셀 수준에서는 다르지만 객체의 크기 모양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욜로가 객체의 크기 모양, 객체 간의 관계 등을 모델링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다른 모델에 비해 성능 하락이 적다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다음으로 그 부제에 있던 유니파이드와 같이 나왔던 리얼타임 디텍션에 대한 내용도 조금 다루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객체 탐지가 가능해 컴퓨터 비전에 있어서 이상적인 기술이고 또한 이제 객체 탐지를 위한 통합 모델로 아까 구축이 되어 있다 말했기 때문에 이 간편하고 좀 더 전체 이미지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좀 더 빠른 버전의 패스트 욜로는 이제 실시간 객체 탐지 분야에 이제 기술을 제공을 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일반화도 쉽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객체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